안녕하십니까 미디어워치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 2시 35분에 바른정당의 하태경, 장제원, 권성동 등등 20명이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3자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걸 보고 저도 우리 쪽에서 조원진 후보 쪽에서 아니 무슨 탄핵 세력 20명이 탄핵 진실을 캐겠다는 홍준표 후보와 뭐 단일화를 하자 이런 얘기들 떠드냐. 그래서 기자회견문을 쓰고 국회로 달려가는 도중에 바른정당의 이은재라는 강남 쪽 의원이 탈당을 하고 자유한국당에 다시 입당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건 또 뭔가? 아니 탈당하는 거는 뭐 유승민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탈당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탈당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합니까? 제가요 임명진의 논문 표절을 징계하려고 자유한국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했는데 그거 뭐 심사한다고 지금 아직까지 저 입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간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데 자격심사도 없이 그냥 입당 받아줍니까? 지금 입당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심사한다는 얘기 하나도 없고 아니 최소한 탄핵에 대해서 그럼 잘못했다는 거냐? 이런 거는 입장을 정리하고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슬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8명 정도가 더 들어온다 이제 자유한국당에. 이상하잖아요? 당의 후보는 탄핵 진실을 밝히겠다고 계속 떠들고 다니면서 태극기표 가져와라 이러고 있는데 탄핵 세력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게 과연 탄핵을 반대하는 그 정당의 행태가 맞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탄핵한 사람은 사과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아니 탄핵의 이 주범들인 나경원하고 심재철이 지금 선대위원장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이은재는 뭐 튀진 않았죠. 탄핵에 찬성했을 뿐이지. 나경원 완전 탄핵을 주도했는데 지금 선대위원장 하는데 무슨 탄핵했다가 뭐 사과하고 들어와라 이게 안 되잖아요. 얘기 자체가.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무슨 탄핵을 진실을 캐고 뭐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저렇게 할 수가 없죠. 정말 탄핵을 한번 파헤쳐보겠다 하면은. 파헤쳐보려고 그러면 뭐 자기 주위에 있는 나경원, 심재철 선대위원장 잡아다가 족쳐가지고 이실 짓고 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따지면은. 그래서 여기 지금 사기가 지금 난무하는 거고, 또 바른정당의 또 김무성 패들은 또 입장이 다르나 보더라고요. 이종구 의원이 오늘 시사오늘과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러니까 김무성 패들은 안철수를 지지하는 지금 네트워크를 구성 중이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 이은재 이런 이제 강남이나 아마 영남권 의원들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김무성계와 이제 수도권 뭐 정병국 뭐 이런 수도권 의원들 그 김성태 여기는 안철수를 지지를 선언한다. 그리고 때마침 이 김종인이 안철수 당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안철수가 이 김종인을 영입하기 위해서 통합정부 그리고 분권형 개헌을 약속을 했죠. 한마디로 이원 집정제입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총리를 국회에 맡기겠다. 그게 이원 집정제예요. 총리를 국회가 정하는 게 이제 이원 집정제인데 상당한 이제 내각의 인사권도 넘겨주고 그걸 약속하고 이제 김종인이 들어가는데 바로 이제 그 문제입니다. 이제 김종인이 들어가서 바른정당의 김무성계 한 20명 정도를 묶을 거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심재철 등등 또 탄핵 세력, 이 기회주의 세력 한 30-40명을 묶을 겁니다. 묶어가지고 탈당은 하지 않되 안철수가 분권형 개헌을 지지하는 지금 그걸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김종인, 박지원, 김무성, 제가 볼 때 심재철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지금 선대위에서 이 상당수는 홍준표 선거운동을 뛰는 게 아니고 이 김무성이나 여기랑 유착해가지고 안철수라는 허수아비 대통령 만들어 놓고 내각제 가겠다 지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파리들의 이 주장처럼 홍준표를 중심으로 보수가 대동단결해서 이기자, 이게 다 허구란 얘기예요. 그쪽 선대위 자체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질 않은데. 홍준표는 그럼 어떤 입장이냐? 홍준표는 제가 볼 때 현재까지는 15% 정도 넘겨서 선거 운동비 보전받고 안철수를 떨어뜨리고 문재인만 당선시켜서 자기는 문재인의 이 배려로 대법원 무죄 받고 다시 경남도지사 나간다. 요 정도가 목표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까지 하는 거 볼 때는. 그런데 또 모르죠. 갑자기 내각제 세력이 확 날개가 펼쳐지면은 또 골로 편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뭐 애초에 뭐 지금 선거 운동비를 하도 빚을 많이 줘가지고 써놨기 때문에 홍준표는 뭐 드랍은 안 할 거예요. 가긴 가는데 만약에 내각제 개헌 세력과 손을 잡는다 그러면은 문재인을 정말 세게 들이받을 거고, 지금 한 것처럼 문재인 앞에서 좀 겁먹고 툭툭툭 하는 정도라고 하면은 그건 계속 문재인으로 이제 지지로 가는 거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홍준표로 뭉쳐서 보수가 문재인을 이긴다.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홍준표가 좋아서 미치겠다 그러면 홍준표 찍으세요. 근데 보수가 뭉쳐서 홍준표를 대통령 만들 수 있다는 사기는 치지 마라. 그건 명백한 사기다, 그거는. 저런 불량 상품을 놓고 어떻게 보수 결집이 안 됩니까? 아니, 그리고 보수가 결집되면 이길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이길 때 보수가 총결집했죠. 그때 투표율만 75% 나오고 박 대통령이 51.6%, 그게 총결집한 건데, 아니 그러면 뭐 내가 나가면은 뭐 변희재가 나간다, 보수가 총결집하면 이긴다. 그거 누가 얘기 못합니까? 보수를 총결집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되는 사람이어야지 되는 건데, 보수 총결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까지 올곧은 길을 간 적이 없는, 계속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했다 막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결집을 하며, 비호감도가 77%면은 역대 최강인데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물로 무슨 총결집해서 지금 문재인을 이기고 안철수를 이깁니까? 그리고 뭐 안철수까지는 뭐 잡을 수 있다. 저는 그것도 어림없다고 봅니다. 안철수가요, 그 지난 총선 때 정당 득표율이 국민의당이 민주당보다 더 많았어요. 그 오랫동안 제3후보 박찬종, 막 고건, 반기문 등등으로 지지했던 그 제3의 이 지지와 호남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표가. 보수표를 훔쳐갔다? TK 약간 가져갔다가 지금 다시 빠지는 거죠. 다시 빠지는 거고, 안철수가 주저하는 거는 TK가 빠진 게 아니라 호남표가 지금 문재인으로 확 빠져나갔어요. 호남표로. 그래서 문재인 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또 좀 조정이 있을 거예요. 이제 김종인이 들어가서 또 내각 재판 벌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뭐 홍준표가 아웃되고 조원진으로 교체해서 한번 바람을 일으키지 않는 한은 안철수와 내각제 세력과 문재인 좌익 세력의 싸움입니다. 그거 현실 그대로 얘기해야지 이걸 사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은 전혀 동의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국민들과 이 보수 애국 그 지지층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건 조갑재 대표예요. 그리고 정기대 주필도 뭐 거짓말하진 않죠. 홍준표로 모이면 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더라도 뭉쳐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홍준표로 뭉치면 이길 수 있다 얘기하는 건 다 거짓 사기꾼들이고, 정말 우리 캠프에도 뭐 계속 문재인만은 막아야 되지 않냐 뭐 전화 오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정말 문재인만은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조갑재 대표 말대로 안철수 찍으세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지. 진짜 홍준표 찍기 시작하면은 문재인 되는 겁니다. 그 현실 자체가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찍으면은 뭐 누가 이익 보고, 글쎄 저는 그렇게 계산하면 큰일 난다고 보거든요. 유권자들이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적당하다 싶으면 이 사람 찍는 거지, 막 계산을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계속 뭐 문재인만은 막아야 되지 않냐 자꾸 그렇게 떠드는 분이라면은 저는 안철수 찍으라고 권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은재 의원이 이제 절로 자유한국당으로 영접을 받으면서 이제 귀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캠프한테 왜 단일화 안 하냐? 전 이거 다 이게 공작이라고 보는데, 단일화 실무 접촉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김진태 의원하고 이철우 사무총장하고 접촉을 한 거예요. 홍준표 쪽에서 전혀 우리 이른바 태극기 세력과 단일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단일화할 생각이 있었으면요, 일단 우리가 제시한 단일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토론 후 배심원 투표는 홍준표가 무조건 진다, 자신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못 받겠지만은 지금 너희가 염려하는 게 이거 아니냐? 탄핵 세력과 손잡는 거 그거 염려하는 거 아니냐? 그럼 탄핵 세력과 손 안 잡겠다 이런 조건들 가지고 저하고 얘기했어야 되거든요. 한 번도 조건을 얘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제가 김진태 의원한테 일단 유승민 세력과는 손 안 잡는다는 건 확인을 해줘야 되지 않냐. 김진태 의원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우리하고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유승민하고까지 포기하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결국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탄핵 세력과 손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탄핵 세력과 지금 손을 왜 잡았죠? 이은지 의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손 잡은 겁니다. 손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같이 탄핵을 끝까지 반대하고 진실키겠다는 사람과 이 연대를 단일화했을 때 탄핵 세력과 손 잡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준표의 전략상 우리 당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뭘 원하냐? 보수파리들 동원해서 그냥 조원진 후보 그냥 나가라. 그만둬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단일화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럼 우리가 왜 그만둬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이런 걸 참 제가 어떻게 보면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이제 홍준표 막 지지율 폭등한다 난리 제 생각엔 거의 문재인이 장악한 포탈과 언론이 지원을 해서 간신히 14.5%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거의 제가 볼 땐 포털하고 문재인의 지원이에요. 그렇게 난리 쳐가지고 한 15%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지금 40, 막 5%, 6% 아닙니까? 그 여론조사가 분명히 저는 조작됐다고 보지만은 홍준표는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45%로 15%가 이길 수 있다? 조원진만 드랍하면은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기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2010년 지자체 선거 때 한명숙과 오세훈이 거의 팽팽하게 대결할 때 그 당시 아마 그게 통합진보당이었겠죠. 통합진보당이 분당되기 전에. 그래서 노회찬 씨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서 결국 아마 1점 몇 프로로 오세훈이 이겼어요. 한명숙. 1.2% 차이로. 근데 노회찬 씨가 2.4% 얻었습니다. 그때 이 친노들이 이 노회찬하고 이 통합진보당한테 이 니네 때문에 너 졌다 막 난리를 칠 때 그 노회찬하고 그때 이제 진중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아주 당당하게 대처했습니다. 그 거대 정당이 다른 데서 1.2% 더 얻어오면 되는 거지 우리 당을 지지해서 찍은 2.4%가 왜 니네 거라고 주장하냐. 그래서 그 당 안 무너졌죠. 그 무너지면 나중에 종북 걸려서 무너진 거지. 그 당 계속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자, 저는 우리 당도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설사 홍준표와 지금 문재인이 막 1, 2% 격차하고 막 3, 4% 격차여서 우리가 막 한 5%, 6% 따기 시작하면 떨어진다. 문재인이. 저는 그래도 드랍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그래도 가야 돼요. 통합진보당 노회찬이 그렇게 밀고 가서 지금 장기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정의당이죠. 정의당도 컸고, 지금 심상정이 8% 나오지 않아요? 문재인 당도 컸고, 안철수 당도 컸고, 당당하게 자기 색깔로 쭉 가면서 경쟁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15% 나온다고, 문재인의 지원으로. 15% 나온다고, 우리 지금 뭐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지금 조원진 의원 제일 높이 나온 게 3.7%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 당내에서 이제 저희가 해볼 겁니다. 그까지 15% 나오고 문재인하고 거의 트리플로 깨지고 있으면서 너희가 접어라. 이런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저 썩어 빠진 횃불당 계속 저렇게 부패 세력, 기회주의 세력 끌고 가겠다? 그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수가 살아나냐. 하나라도 튀어나와서 다른 목소리, 야, 보수가 그래도 이렇게 강력한 개혁적인 목소리가 있구나. 이런 거 들려주면서 그동안 횃불당을 안 찍은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저들의 기회주의적 행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찍는 사람 많습니다. 이념을 떠나서 행태가 다 이상하다 이거죠. 정우택, 홍준표, 그 원내대표 정진석 이거 완전 다 기회주의자들 아니에요. 행태 자체가 다. 그래서 안 찍는단 말입니다. 근데 저 당을 끌고 가면은 이길 수 있다? 국민들 정말 그 개돼지로 보지 마십시오. 딱 뻔히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당 이렇게 지지율 안 나오는 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홍준표 지지율 못 올라가는 거 국민들이 다 봤는데요. 홍준표 그간의 행태들, 떠드는 말들. 박 대통령 대해서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다. 이거 박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이 봐도 저 인간은 어떻게 그 대통령 밑에서 경남도지사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이제 어렵게 됐다고 향단이 발언하고 인간이 글러먹었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그래서 적골을 나는 거고 비호감도가 77%인데 새롭게 하겠다는 우리가 뭐 지지해주면 이게 지지도 올라갑니까 그게.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홍준표 자체가 단일화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랑. 그래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 조원진 후보는 자기 확신이 있어요. 자기 확신이 있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지각 변동이 시작됐는데 안철수 당부터 바른정당 김무성계 그리고 횃불당의 이 탄핵 세력 어떻게 움직일지 진짜 하도 물밑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딱 예측하기도 힘든데 엉망진창 될 겁니다. 엉망진창 될 거예요. 막 우당탕탕 벌어지면서 여기 있던 놈이 절로 가고 저기 있던 놈이 일로 가고 막 정신 없을 겁니다. 그럴 때 한 가지 원칙 가지고 바르게 가고 당당하게 개혁의 목소리 내는 그 정치 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은 그대로 꿋꿋하게 갈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우리 당원 여러분들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대로 가면 되고 정말 이겨보겠다 그러면은 홍준표를 드랍시키는 게 맞다. 저 불량 상품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홍준표만 드랍시키면은 조원진 후보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랍 안 시키겠다 그러면요. 진짜 문재인 맞겠다 그러면은 조갑진 대표 말대로 저 안철수 내각제 세력 찍으세요. 문재인 맞고 싶으면은. 근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되면은 나라가 어떻게 망할지가 훤히 보이는데 안철수가 되면은 분명히 나라는 망하는데 어떻게 망할지 예측이 안 돼요. 더 위험해요. 사실 안철수가. 제가 볼 땐 더 위험합니다. 물론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탄핵으로 끌어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찍으라는 말입니다. 그 뭐 계산하지 말고 이 사람 찍으면 누가 유리하고 뭐 대거 하지 말고 그냥 이 사람 좋으면 찍고 찍을 사람 없어? 그럼 찍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국민들이요 투표 단순하게 해야 돼요. 이 복잡하게 하면은 정치개혁 절대 안 됩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 손을 잡는다 그러면은 문재인을 정말 세게 들이받을 거고 지금 해온 것처럼 문재인 앞에서 좀 겁먹고 툭툭툭 하는 정도라고 하면은 그건 계속 문재인으로 이제 지지로 가는 거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홍준표로 뭉쳐서 보수가 문재인을 이긴다.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홍준표가 좋아서 미치겠다 그러면 홍준표 찍으세요. 근데 보수가 뭉쳐서 홍준표를 대통령 만들 수 있다는 사기는 치지 마라. 그건 명백한 사기다 그거는. 저런 불량 상품을 놓고 어떻게 보수 결집이 안 됩니까? 아니 그리고 보수가 결집되면 이길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이길 때 보수가 총결집했죠. 그때 투표율만 75% 나오고 박 대통령이 51.6% 그게 총결집한 건데 아니 그러면 뭐 내가 나가면은 뭐 변희재가 나간다. 보수가 총결집하면 이긴다. 그거 누가 얘기 못합니까? 보수를 총결집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되는 사람이어야지 되는 건데 보수 총결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까지 올곧은 길을 간 적이 없는 계속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했다 막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결집을 하며 비호감도가 77%면은 역대 최강인데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물로 무슨 총결집해서 지금 문재인을 이기고 안철수를 이깁니까? 그리고 뭐 안철수까지는 뭐 잡을 수 있다. 저는 그것도 어림없다고 봅니다. 안철수가요 지난 총선 때 정당 득표율이 국민의당이 민주당보다 더 많았어요. 오랫동안 제3후보, 박찬종, 고건, 반기문 등등으로 지지했던 그 제3의 이 지지와 호남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표가. 보수표를 훔쳐갔다? TK 약간 가져갔다가 지금 다시 빠지는 거죠. 다시 빠지는 거고 안철수가 주저하는 거는 TK가 빠진 게 아니라 호남표가 지금 문재인으로 확 빠져나갔어요. 호남표로. 그래서 문재인 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또 좀 조정이 있을 거예요. 이제 김종인이 들어가서 또 내각 재판 벌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뭐 홍준표가 아웃되고 조원진으로 교체해서 한번 바람을 일으키지 않는 한은 안철수와 내각제 세력과 문재인 좌익 세력의 싸움입니다. 그거 현실 그대로 얘기해야지 이걸 사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은 전혀 동의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국민들과 이 보수 애국 그 지지층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건 조갑재 대표예요. 그리고 정기래 주필도 뭐 거짓말하진 않죠. 홍준표로 모이면 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더라도 뭉쳐봐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홍준표로 뭉치면 이길 수 있다 얘기하는 건 다 거짓 사기꾼들이고 정말 우리 캠프에도 뭐 계속 문재인만은 막아야 되지 않냐 뭐 전화 오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정말 문재인만은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조갑재 대표 말대로 안철수 찍으세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지. 진짜 홍준표 찍기 시작하면은 문재인 되는 겁니다. 그 현실 자체가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찍으면 오세훈이 거의 팽팽하게 대결할 때 그 당시 아마 그게 통합진보당이었겠죠. 통합진보당 분당되기 전에 그래서 노회찬 씨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서 결국 아마 1몇 프로로 오세훈이 이겼어요. 한명숙 1.2% 차이로. 근데 노회찬 씨가 2.4% 얻었습니다. 그때 이 친노들이 이 노회찬하고 이 통합진보당한테 이 니네 때문에 졌다 막 난리를 칠 때 그 노회찬하고 그때 이제 진중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아주 당당하게 대처했습니다. 그 거대 정당이 다른 데서 1.2% 더 얻어오면 되는 거지 우리 당을 지지해서 찍은 2.4%가 왜 니네 거라고 주장하냐. 그래서 그 당 안 무너졌죠. 그 무너지면 나중에 종북 걸려서 무너진 거지. 그 당 계속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자, 저는 우리 당도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설사 홍준표와 지금 문재인이 막 1, 2% 격차하고 막 3, 4% 격차여서 우리가 막 한 5%, 6% 따기 시작하면 떨어진다. 문재인이. 저는 그래도 드랍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그래도 가야 돼요. 통합진보당 노회찬이 그렇게 밀고 가서 지금 장기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정의당이죠. 정의당도 컸고, 지금 심상정이 8% 나오지 않아요? 문재인 당도 컸고, 안철수 당도 컸고, 당당하게 자기 색깔로 쭉 가면서 경쟁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15% 나온다고, 문재인의 지원으로. 15% 나온다고, 우리 지금 뭐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지금 조원진 의원 제일 높이 나온 게 3.7%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 당내에서 이제 저희가 해볼 겁니다. 그까지 15% 나오고 문재인하고 거의 트리플로 깨지고 있으면서 너희가 접어라. 이런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썩어 빠진 횃불당 계속 저렇게 부패 세력, 기회주의 세력 끌고 가겠다? 그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수가 살아나요? 하나라도 튀어나와서 다른 목소리, 야, 보수가 그래도 이렇게 강력한 개혁적인 목소리가 있구나. 이런 거 들려주면서 그동안 횃불당을 안 찍은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저들의 기회주의적 행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찍는 사람 많습니다. 이념을 떠나서 행태가 다 이상하다 이거죠. 정우택, 홍준표, 그 원내대표 정진석 이거 완전 다 기회주의자들 아니에요. 행태 자체가 다. 그래서 안 찍는단 말입니다. 근데 저 당을 끌고 가면은 이길 수 있다? 국민들 정말 그 개돼지로 보지 마십시오. 딱 뻔히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당 이렇게 지지율 안 나오는 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홍준표 지지율 못 올라가는 거 국민들이 다 봤는데요. 홍준표 그간의 행태들, 떠드는 말들. 박 대통령 대해서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다. 이거 박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런 누가 이익 보고 글쎄 저는 그렇게 계산하면 큰일 난다고 보거든요. 유권자들이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적당하다 싶으면 이 사람 찍는 거지 막 계산을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계속 문재인만은 막아야 되지 않냐 자꾸 그렇게 떠드는 분이라면 저는 안철수 찍으라고 권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제 이은재 의원이 이제 절로 자유한국당으로 영접을 받으면서 이제 귀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캠프한테 왜 단일화 안 하냐? 전 이것도 다 공작이라고 보는데 단일화 실무 접촉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김진태 의원하고 이철우 사무총장하고 접촉을 한 거예요. 홍준표 쪽에서 전혀 우리 이른바 태극기 세력과 단일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단일화할 생각이 있었으면요. 일단 우리가 제시한 단일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토론 후 배심원 투표는 홍준표가 무조건 진다. 자신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못 받겠지만은 지금 너희가 염려하는 게 이거 아니냐? 탄핵 세력과 손잡는 거 그거 염려하는 거 아니냐? 그럼 탄핵 세력과 손 안 잡겠다 이런 조건들 가지고 저하고 얘기했어야 되거든요. 한 번도 조건을 얘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제가 김진태 의원한테 일단 유승민하고는 유승민 세력과는 손 안 잡는다는 건 확인을 해줘야 되지 않냐. 김진태 의원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우리하고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유승민하고까지 포기하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결국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탄핵 세력과 손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탄핵 세력과 지금 손을 왜 잡았죠? 이은지 의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손 잡은 겁니다. 손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같이 탄핵을 끝까지 반대하고 진실키겠다는 사람과 이 연대를 단일화했을 때 탄핵 세력과 손 잡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준표의 전략상 우리 당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뭘 원하냐? 보수파리들 동원해서 그냥 조원진 후보 그냥 나가라. 그만둬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단일화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럼 우리가 왜 그만둬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이런 걸 참 제가 어떻게 보면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이제 홍준표 막 지지율 폭등한다 난리 제 생각엔 거의 문재인이 장악한 포탈과 언론이 지원을 해서 간신히 14.5%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거의 제가 볼 땐 포탈하고 문재인의 지원이에요. 그렇게 난리 쳐가지고 한 15%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지금 40, 막 5%, 6% 아닙니까? 그 여론조사가 분명히 저는 조작됐다고 보지만은 홍준표는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45%로 15%가 이길 수 있다? 조원진만 드랍하면은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기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2010년 지자체 선거 때 한명숙과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워치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 2시 35분에 바른정당의 하태경, 장제원, 권성동 등등 20명이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3자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걸 보고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쪽에서 조원진 후보 쪽에서 아니 무슨 탄핵 세력 20명이 탄핵 진실을 캐겠다는 홍준표 후보와 뭐 단일화를 하자 이런 얘기들 떠드냐. 그래서 기자회견문을 쓰고 국회로 달려가는 도중에 바른정당의 이은재라는 강남 쪽 의원이 탈당을 하고 자유한국당에 다시 입당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건 또 뭔가? 아니 탈당하는 거는 뭐 유승민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탈당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탈당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합니까? 제가요. 임명진의 논문 표절을 징계하려고 자유한국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했는데 그거 뭐 심사한다고 지금 아직까지 저 입당 절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간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데 자격심사도 없이 그냥 입당 받아줍니까? 지금 입당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심사한다는 얘기 하나도 없고 아니 최소한 탄핵에 대해서 그럼 잘못했다는 거냐? 이런 거를 입장을 정리하고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슬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8명 정도가 더 들어온다 이제 자유한국당에. 이상하잖아요? 당의 후보는 탄핵 진실을 밝히겠다고 계속 떠들고 다니면서 태극기표 가져와라 이러고 있는데 탄핵 세력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게 과연 탄핵을 반대하는 그 정당의 행태가 맞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탄핵한 사람은 사과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아니 탄핵의 이 주범들인 나경원하고 심재철이 지금 선대위원장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이은재는 뭐 튀진 않았죠. 탄핵에 찬성했을 뿐이지. 나경원 뭐 완전 탄핵을 주도했는데 지금 선대위원장 하는데 무슨 탄핵했다고 뭐 사과하고 들어와라. 이게 안 되잖아요, 얘기 자체가.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무슨 탄핵을 진실을 캐고 뭐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저렇게 할 수가 없죠. 정말 탄핵을 한번 파헤쳐 보겠다 하면은 파헤쳐 보려고 그러면 뭐 자기 주위에 있는 나경원, 심재철 선대위원장 잡아다가 족쳐가지고 이실직고 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따지면은. 여기 지금 사기가 지금 난무하는 거고. 또 바른정당의 또 김무성 패들은 또 입장이 다르나 보더라고요. 이종구 의원이 오늘 시사오늘과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러니까 김무성 패들은 안철수를 지지하는 지금 네트워크를 구성 중이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 이은재 이런 이제 강남이나 아마 영남권 의원들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김무성계와 이제 수도권 뭐 정병국 뭐 이런 수도권 의원들 그 김성태 여기는 안철수를 지지를 선언한다. 그리고 때마침 이 김종인이 안철수 당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안철수가 이 김종인을 영입하기 위해서 통합정부 그리고 분권형 개헌을 약속을 했죠. 한마디로 이원 집정제입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총리를 국회에 맡기겠다. 그게 이원 집정제예요. 총리를 국회가 정하는 게 이제 이원 집정제인데 상당한 이제 내각의 인사권도 넘겨주고 그걸 약속하고 이제 김종인이 들어가는데 바로 이제 그 문제입니다. 이제 김종인이 들어가서 바른정당의 김무성계 한 20명 정도를 묶을 거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심재철 등등 또 탄핵 세력, 이 기회주의 세력 한 3, 40명을 묶을 겁니다. 묶어가지고 탈당은 하지 않되 안철수가 분권형 개헌을 지지하는 지금 그걸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김종인, 박지원, 김무성, 제가 볼 때 심재철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지금 선대위에서 이 상당수는 홍준표 선거운동을 뛰는 게 아니고 이 김무성이나 여기랑 유착해가지고 안철수라는 허수아비 대통령 만들어 놓고 내각제 가겠다. 지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파리들의 이 주장처럼 홍준표를 중심으로 보수가 대동단결해서 이기자 이게 다 허구란 얘기예요. 그쪽 선대위 자체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는데 홍준표는 그럼 어떤 입장이냐? 홍준표는 제가 볼 때 현재까지는 15% 정도 넘겨서 선거 운동비 보전 받고 안철수를 떨어뜨리고 문재인만 당선시켜서 자기는 문재인의 이 배려로 대법원 무죄 받고 다시 경남도지사 나간다. 요 정도가 목표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까지 하는 거 볼 때는. 그런데 또 모르죠. 갑자기 내각제 세력이 확 날개가 펼쳐지면은 또 골로 편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뭐 애초에 뭐 지금 선거 운동비를 하도 빚을 많이 져가지고 써놨기 때문에 홍준표는 뭐 드랍은 안 할 거예요. 가긴 가는데 만약에 내각제 개헌 세력